형님, 이재명에 대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재명이 형님 곧 들어가실 것 같다. 딱 한마디. 곧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어딜 들어가는지 나도 몰라. 어디 들어가는지 나도 모르는데 분명히 곧 들어간다. 예상했던 시나리오 아닙니까? 당연히 여태까지 내가 한 일이 있는데 그 한 일을 반추해서 보면 보이잖아. 어딘가 들어갈 거 아니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재명이 형님만 가는 게 아니라 제인이 형도 손잡고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재명이 형하고 제인이 형하고 이렇게 손잡고 같이 들어갈 거다. 어디 들어가는지 나도 몰라요. 어딘가 들어가실 거예요. 지금 보니까 대통령 기록물도 압수수색하고, 재명이 형 같은 경우에는 측근, 또 측근이 불잖아요. 혼자 죽을 순 없지.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남은 선수 내년에 나바 출전한다는데 김강민, 조남은 선수 어떻게 보시나요? 김강민, 조남은 선수.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남은 선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괴물 같은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남은 선수도 하체가 진짜 괴물이잖아,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제 성향 자체가 좀 그래. 보디빌딩은 극단적이어야 된다. 좋아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한 부분이 독특한 선수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팬심으로는 조남은 선수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제 보디빌딩 심사 기준이라는 게 결국에 밸런스를 보기 때문에 김강민 선수의 밸런스가 현재 너무 좋죠. 그래서 보디빌딩 심사 관점에서 봤을 때는 김강민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코치님, MMA 같이 상대가 다치는 스포츠에서 약물을 모두 허용하는 대회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외국에서 가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스포츠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 취향이잖아요. 나의 취향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 제 취향은 어차피 스포츠라면 익스트림으로 간다. 익스트림으로 가서 쇼를 만들어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익스트림 스포츠들 중에 윙스툰, 날다람쥐 옷 입고 막 뛰어내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야마카시 타고 막 위험한 데서 이렇게 막 뛰어내리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보면은 나는 그것을 못하지만 내가 그것을 봄으로 막 스릴을 느낄 수 있잖아. 저는 그게 이제 하나의 컨텐츠라고 봐요. 격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격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되게 좀 마일드해진 거죠. 지금은 핑거글러브로 끼고 이렇게 격투기를 하는데, 옛날에 UFC 보면은 거의 맨손이었어. 옛날 UFC 보면 그냥 거의 맨손이야. 체급 제한도 없었어요. 키 작은 사람하고 100kg인 사람하고 시합 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익스트림이 확실히 자극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할 것이냐, 이것이 항상 그 괴리가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익스트림 스포츠에 손을 들어주는 쪽. 그러니까 익스트림 스포츠에서는 합법화해서 그냥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면 되게 재밌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거에 반대하는 여론들도 당연히 많겠죠. 이런 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 산업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불법이죠. 근데 그런 걸 보는 것처럼 뭔가 하나의 이런 쇼 비즈니스 모델로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국민들의 여론하고도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익스트림 스포츠는 허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손을 듭니다. 어차피 스테로이드만이 아니라 이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약물이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발전된다는 거. 오늘은 불법이 아닌데 경기력 향상시키는 뭔가의 그 특정 아이템들이 내일은 그게 제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속 과학은 발전하니까. 그래서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제한 없는 경기를 보고 싶다, 이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한 없는 경기를 갔을 때 저는 그게 공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풀약과 풀약이 싸우면 뒷말이 안 나오잖아요. 저 새끼 약 썼어, 저 새끼 내추럴 아니야,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 풀약과 풀약의 대결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공정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쌀 300g, 닭 200g 먹는데 되게 빨리 배고픈데 희한하게 설사를 자주 해요. 하루에 3번 정도는 기본으로 되게 깨끗하게 먹고 유산균, 배즙, 효소 잘 챙겨 먹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효소를 더 많이 챙겨 드셔보세요. 이게 소화 흡수가 안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닭가슴살 브랜드를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소화가 잘 안 될 때 비닐봉지 딱 보면은 이 공장에서는 뭐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복숭아를 만들었어요, 뭐 견과류 뭘 넣었어요, 뭐 이렇게 다 써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써놓는 이유가 거기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겁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러지 반응이 있으면 당연히 소화 흡수가 잘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졌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특히 그것도 체크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단백질 분해 효소나 탄수화물, 지방 분해 효소들도 잘 챙겨 드시고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판크레아틴 같은 거. 그러니까 판크레아틴이나 뭐 슈퍼 엔자임 같은 그런 소화 효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확실히 내가 단백질이나 이런 탄수화물 소화 흡수를 잘 못하는 사람이 드시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먹고 있거든요. 많이 과식을 했을 때. 지금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소화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거의 달고 살았고 이게 먹다 보면은 내 몸에서 소화 효소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이 설사라든지 배탈 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럼 그때는 내가 먹는 그런 소화 효소의 양도 줄이는 거죠. 안 될 때는 좀 많이 먹어서 늘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판크레아틴이나 슈퍼엔자임 같은 그런 소화 효소 꼭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벌크업 하시는 분들 특히. 그런 거 구매하시는 건 아시죠? 밑에 고정 댓글에 아이허브 제 아이허브 요 계정으로 들어가서 등록하시면 좋습니다. 헬스를 4년 했는데 아직도 벤치 60kg로 10개밖에 못 드는데 제가 인자약인가요? 기마늘림. 근데 인자약이라기보다는 이제 제대로 안 한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나왔다면 영어를 10년 이상 공부했잖아. 저도 영어를 못하는데 10년 이상 우리는 영어를 공부를 했어. 근데 영어 제대로 하는 사람 있어요? 제대로 영어 하는 사람 몇이나 돼요? 별로 없잖아. 그거랑 똑같아. 운동도 내가 운동을 10년을 했건 20년을 했건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러니까 운동만이 아니라 뭐든지 깊이 있고 심도 있고 열심히 제대로 했다는 전제하에 4년 정도면 엄청난 발전을 만들 수 있죠. 인자약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주먹 풀약 꼽으면 올림피아 가능한가요? 제가 진짜 이거 너무 드리고 싶은 말. 족발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추럴일 때도 근육이 잘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제 뇌피셜이에요. 이거는 뭐 이론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내추럴인 상태에서도 근육이 잘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근육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근막이라는 테두리 안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근육은 근막에 쌓여 있고 그 근막이 쌓여 있는 막의 텐션이 높아지면 제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아무리 고강도의 운동을 해도 근육은 늘어날 수 없다라는 게 제 뇌피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막이 딱딱한 사람, 쉽게 생각하면 왜 고기 먹었을 때 어떤 고기는 근막이 있어도 부드러운 고기가 있고 어떤 고기는 똑같은 부위예요. 근데 어떤 고기는 먹었을 때 근막이 엄청 질겨서 안 씹히는 고기도 있어요. 조리를 똑같이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근막이 선천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이 있고 근막이 선천적으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고 딱딱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막이 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은 내추럴로 운동을 해도 근육이 많이 커집니다. 반대로 스테로이드를 쓰면 더 커지죠.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선천적으로 근막 자체가 좀 뻣뻣하고 타이트한 사람은 내추럴로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커지고 스테로이드를 써도 안 커져. 왜냐하면 공간이 작다라는 저의 뇌피셜이 있는 거예요. 근막이 싸고 있는 이 테두리가 너무 뻣뻣하니까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뇌피셜인데 이게 로이더든 내추럴이든 그냥 잘 커지는 사람이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효과가 더 크고 보통 그런 사람들은 내추럴일 때도 정점을 찍고 있어요. 내추럴인데 내가 내추럴 시합에 나가서 성적을 못 내. 이 사람이 스테로이드를 쓴다고 올림피아가 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더 잘해지는 거지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스테로이드를 쓴다고 스테로이드 계열에서 성적이 좋아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아는 불가능하다. 보통 이제 내추럴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설기관 선수 내추럴로 정점을 찍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스텝 꼽고
돌리면 올림피아에 올라가는 경우가 간혹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혹 계시잖아요. 간혹 몇 분 계시죠. 그런 거고, 내추럴일 때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갑자기 스테로이드 쓴다고 로니 콜먼이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킹유진님 해외대회 성적 하위권에 대한 이유와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유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요. 완성돼 있다. 완성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모양 자체도, 근육의 모양도 V테이프 굉장히 좋고, 데피니션 아주 좋고, 근육의 그 볼륨들. 그러니까 이렇게 볼륨이라는 게 세퍼레이션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근육의 이런 플로우나 세퍼레이션이 완성이 돼 있어요. 되게 이뻐. 그냥 딱 봐도. 근데 작아. 이게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라니까. 완성이 돼 있는 사람이 사이즈만 크면 해결이 다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어떤 새끼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저 새끼 또 약물을 조장한다. 뭐 약물을 권유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보디빌딩은 어쩔 수 없어. 보디빌딩은 이렇게 완성돼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이즈가 진짜, 물론 이제 그 사이즈도 얼마나 바를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완성돼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이즈 키워야죠. 사이즈 키워서 프로쇼에서 승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내추럴 프로쇼 이런 거 말고 진짜 올림피아 쪽으로 가서 이렇게 좀 뭔가 경쟁을 할 만큼의 그런 역량을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쉬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워. 그러니까 보디빌딩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내추럴 선수들은 무조건이다. 무조건 이건 사이즈 늘려서 경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팔고 뭐 하고 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겠죠. 근데 이제 저는 보디빌딩 팬이니까, 보디빌딩하고 이런 피지크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쪽에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좀 화끈하게 그쪽으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다 준비가 돼 있고, 사이즈가 작았다, 그게 이유에 다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잘생겼잖아. 일단은 외모되지. 외모되고 몸 이쁘고, 지금 상태에서는 진짜 어깨 뽕하고 딱 전체적인 사이즈가 만들어지면은 재밌어지죠. 진짜 우리나라 피지크 판이 정말 더 재밌어질 수 있어요.